북한이 치니까 어차피 이 나라는 북한을 넘어가겠다 하고 박정희 소장이 별 2개잖아요. 별 2개. 별 2개가 5.16 군사혁명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별이 몇 개예요? 여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런 용단을 못 내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예비역도 별은 별이요. 지금 오히려 더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이번에 그 현역들 보니까 눈물 찔찔 짜고 하는 것들 보니까 개판이야 개판. 그러면 제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요. 장로님, 저 5.16 혁명 한번 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 목사님이 또 공개하셔가지고 공개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비역들이 능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이제는 어떤 방법도 정론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게 이승만도 혁명으로서 이승만도 혁명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도 혁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군사혁명 한 거 혁명 공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박정희가요 키도요 내 어깨보다 더 적게 생겼고 그런데요 이 인간이 지독한 인간이야. 왜? 박정희는 이미 남노당에 가입했다가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도 한성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극단적인 사형 선고 직전까지 가봐야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이 혁명 각오를 한번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고.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이 박정희가 혁명 공약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남노당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남노당에 갔다 온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빨갱이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박태준을 향하여 유언의 말을 한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혁명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번복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보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대기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5.16 군사혁명은 사실은 육사 몇 기 중심으로 국위생들, 국위생. 김종필을 비롯한 국위생들이 네. 주체설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참여한 5.16 혁명에 참여한 사람은 2,00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2,000명도. 아주 적은 인원. 근데 지금 우리 부산에 여기 모인 사람들만 해도 2,000명이 뭐야? 5,000명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5.16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2,00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역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실래요? 혁명 한번 해보실래? 두 손 들고 만세. 왜 내가 혁명을 강조하느냐? 4.19, 5.16 혁명이 아니면 대한민국을 정돈할 수가 없어. 이미 끝났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김정은이한테 기쁨도 되고 싶어? 여러분들은 북한으로 가서 기쁨 줘도 못돼.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단백질을 잘라고 여러분들은 다 북한에 가버리면 전부 다 죽어버려. 이러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직도 국민의 40%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재명을 줄줄 빨고 있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결국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박정희 소장이 이 박태준을 불러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자네를 5.16 혁명에서 뺐어. 왜 빼주냐? 반드시 북한이 남침할 것이다. 남침하면 너라도 하나 살아 있어야 5.16 혁명에 가담을 안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육군을 지휘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박정희의 이 예견력은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박정희가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는데 만약에 박정희가 10년만 더 살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방위산업체 있죠. 요즘 막 세계로 막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수출하고 K9 자주포, 그 다음에 뭐 T-50 훈련기, 이 모든 것 다 박정희가 만든 거 맞잖아요. 그때 기초를 놓지 않았으면 이 무기 개발, 또 방산 이런 것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방산 시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8위, 9위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함정 수리와 건조를 우리나라에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으로 그때 아무 기술도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태준한테 불러서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를 왜 5.16 혁명에서 빼놨느냐? 내가 혁명에 실패하면 군사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꼭 5.16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야, 보세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요, 죽음을 내어놓고 이게 5.16 혁명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요즘 상태하고 똑같아.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군사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부산이 목청에서 몰라 이거. 부산! 정신 차려 제발 좀. 형장의 이슬이 뭐냐고. 5.16을 실패하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서 이 세상이 이제 끝난다 이거야.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도 준비됐어요? 4.19 5.16을 한번 해서 실패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당해도 괜찮아? 진짜? 이야, 이 부산이 대단하네 대단해. 그렇다면 우리는 윤석열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이거는 4.19 5.16 혁명 외에는요 이제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죽을 각오로 하고 이미 벌써 내가 문재인 때부터 싸우다가 3번 내가 문재인 때문에 구속돼 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생명을 내드린 거야. 여러분도 같이 생명을 들이대면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봐요,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각오를 했는데 결국 박정희가 살아가지고 박정희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 말이야. 감사해요 안 해요? 자유연설 했어요. 자유연설.